이번 영상에서는 다중입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중출력이라고 해야 되나? 예, 요런 쪽으로 한번 그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간단하게 일단 예시를 한 개를 만들기 이전에 인젝터를 쓰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인젝터도 뭐 여러 가지로 가능하고 토픽이 써지는 거면, 그러니까 토픽을 쓸 수 있는 거라면 사실은 어떤 입력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젝터 어디 갔죠? 인풋 아웃풋에 있을 텐데. 음, 커먼 쪽에 있죠. 이런 거 우리 해가지고 눌러서 보내는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여기 보면 토픽을 뭔가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페이로드에다가는 보통 실제 어떤 데이터 값, 타임스탬프 시간 값을 찍어줘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숫자를 보내겠다면 숫자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토픽을 어떤 값을 한 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 타임스탬프고 2를 보내니까 뭐 영어로 to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 사실 토픽 제목으로 좋진 않아요. 그리고 토픽이나 뭐 이런 거 기타 또 다른 거를 추가하고 싶으면 이거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계속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 잘 모르는 분들 있던데 필요 없는 건 또 안 써도 그뿐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디버거를 연결하면 뭐 해볼 것도 없이, 요거는 디버거를 지금 비활성화 시켜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쿡쿡 찍으면 저쪽에 2가 찍히겠죠. 예, 뭐 지금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런 상태로 되는데 여러 개에서 오는 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위에 이걸 미리 만들어 놓긴 했는데 그냥 밑에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위에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333을 보내는 걸 한번 해보죠. 트리 나무를 쓰고 있네요. 뭐 넘버 스트링이라도 상관이 없고요. 받는 쪽에서 처리만 잘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일단 심플한 예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요렇게, 그죠?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거 누를 때는 배포를 해야죠. 333 찍히고 이거 찍으면 2 눌러지고 뭐 오른쪽에서 보시는 대로 요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을 자동화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 중간에 이제 어떤 펑션이나 템플릿이 와가지고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걸 두 개를 다 받아가지고 다 페이로드로 넘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운데다가 펑션을 하나 던져보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일단 막 연결해 놓습니다. 이 노드레드가 재밌는 게 뭐 연결해보고 이상하면 선 지워버리면 그뿐이고요. 사실은 플로우를 처음부터 이제 생각 잘해보고 만들면 제일 좋긴 한데, 그러면 이 펑션 안에다가 뭘 만들어주면 되는가 하면요, 앞쪽에서 넘어오는 게 토픽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 이품을 만들기 전에 MSG 페이로드 보통 이거 많이 사용을 하셨죠, 그죠? 이 토픽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면 이거를 뭐하고 같다라고 비교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스트링이면 이꼴 기구가 3개 들어가겠지만 지금 제가 넣은 거는 전부 다 숫자를 줬으니까 아니구나. 뒤쪽에는 이거는 제가 스트링으로 줬네요, 그죠? 토픽 이름은 앞에 게 to, 그죠? 이거면 뭐 어떤 짓을 시키고, 그죠? 아니라면 또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꼴 기구가 3개죠. 요거는 3가 들어온다면 어떤 작업을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요 안에다가 리턴문을 실제로 갖다 넣으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리턴문을 넣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냥 심플하게 뭘 한번 해볼까요? 리턴 스트링을 바로 보낼 수 있는 건 확실히 모르겠네요. 리턴 어 코드를 하나 만들죠. MSG 넘어가는 실제 데이터 쓰는 건 우리가 페이로드를 쓰니까요. 페이로드에다가 뭐 예를 들어 2를 던지고요. 그 다음 여기서 리턴 MSG를 하면 되겠죠.
요만큼 잡아와 가지고 밑에다가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요 리턴문은 당연히 필요가 현재는 없어요. 완료를 하지 말고 아닌 경우도 한 개 좀 만들어 놓죠. else msg.payload에다가 여기는 바로 스트링을 한번 던져 볼까요? 정상적으로 된 건지는 일단 뭐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택하는 거니까 뭐 셀렉트 정도로 이름 적당히 붙이고 이런 꼭 안 붙여도 됩니다. 펑션 그대로 두셔도 돼요. 저는 그냥 뭐 편의상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요걸 해보기 위해서 인젝트를 하나 더 붙여야겠죠. 인젝트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얘는 넘버를 던지고 4444가 간다고 치고 그냥 4라고 이름을 붙여놓을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알겠죠. 여기에 else 구문에 해당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쪽에 나오는 거 보면 되겠죠. 그죠? 이 찍혔죠. 그죠? 아이고 코드를 그대로 카피를 해버렸죠. 같은 이가 나오니까 순간 당황했습니다. 3으로 바꿨습니다. 배포를 새로 하고 3 그죠? 2 뭐 이쪽 누르면 not select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여러 개 센서로 들어오는 거를 여기서 조합을 해서 쓰시면 돼요. 그냥 이게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이게 뭔가 좀 특이한 코드가 필요하나 이런 좀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던데 사실은 그렇게 특이한 코드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익숙하지가 않겠죠. 이런 거에. 그러니까 이 자바스크립트인데 또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어떤 문법을 100% 활용을 조금 하기는 어렵고 중간중간에는 조금 특수 문법 같은 것들도 쓰긴 써야 되는데 웬간한 것들은 이 노드레드 포럼에 가보면 함수 쓰는 방식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리턴을 또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개를 보내고 싶다. 배열도 리턴이 되고 이것도 아니면은 지금 제가 위에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일부러 조금 코드를 꼬아놨어요. 위에 거는 if니까 단독으로 돌게 만들어놨고 이 센서 첫 번째 거 요거는 당연히 안에 내용을 한 개씩 보여드릴게요. 센서고 값을 1 갖고 있습니다. 페이로드는 토픽은 센서 1이고요. 요거는 2일 겁니다. 그냥 2네요. 센서 2.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면 좀 특이하게 5 해놨죠. 그리고 이건 토픽이 센서 3이에요. 그리고 혹시 차이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숫자죠. 그죠? 요거는 또 스트링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때 저걸 처리하는 방법이 숫자로 왔냐 뭘로 왔냐에 따라서 페이로드를 체크할 때 신경을 써야 되지만 토픽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안에 코드를 보면 방금 했던 거고 뭐 반복이에요. msg.topic이 센서 1이면 msg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더 체크하는 거죠. msg 페이로드가 1이라면 리턴해서 요렇게 보낼 수도 있거든요. 쌍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msg.payload를 밸류로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밸류를 하라는 뜻이지 이게 문법이에요. 그냥 페이로드를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그냥 페이로드를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라면 리턴 하기를 중괄호 열고 닫고 해. 그죠? 페이로드에 not이라고 찍어주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페이로드를 1이 아닌 걸로 바꿔서 한번 찍어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두 번째 거는 MSG 토픽이 센서 2면 그냥 리턴하기를 센서 2를 그냥 리턴을 하고요. 요거는 또 리턴하는 거는 else if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한 개만 가는 거예요. 1번은 무조건 실행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센서 1이 입력값으로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실행하는 거고 센서 2하고 센서 3은 동시에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체크를 해본 다음에 조건에 맞으면 위에 거 그죠? 요 조건도 맞으면 뭐 밑에 걸 실행할 수는 있겠지만 if else로 우리가 보통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실행하면 그 다음 거는 보통 실행 안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기본 틀은 요렇고요. 요 부분 리턴하는 거 잘 보시면 페이로드에 msg.payload.length 이런 게 가능해요. .length가 이제 이 페이로드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5가 7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length 길이를 앞에다 붙이고 센서 3이라는 문자열을 붙여가지고 플러스 기호 이거 자바 같은 데서 많이 쓰죠.
그걸 new msg로 했어요. 그리고 return new msg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개의 어떤 배열이나 리스트처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내야 될 게 문자 열이고 그 앞에 요만큼의 또 숫자가 있다고요. 두 개거든요. 두 개를 한 덩어리 안에 넣어서 배열처럼 이렇게 던져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요거를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요거를 무력화를 시키고요. 얘를 올릴게요. 자, 이걸 제가 지금 자동으로 해놨거든요. 자동으로 해놓으니까 계속 찍히죠. 요거 디버거를 잠깐 죽일게요. 우리 값을 해석을 해봐야 되니까. 자, 디버거를 잠깐 세웠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1, 그 다음에 7 센서 3, 그 다음에 센서 2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다시 펑션을 한번 더 보자고요. 저 결과하고 맞춰서. 잘 보시면은 요거는 센서 2라는 문자열을 리턴. 이거는 1일 때 페이로드 자체를 리턴. 1이니까 1 리턴 했고요. 그 다음에 센서 2가 들어오게 되면 센서 2에 맞춰서 센서 2 리턴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만약에 이제 토픽이 센서 3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랭스 7이고 그 다음에 센서 3 요거 붙여서 덩어리로 리턴. 그러니까 다중 입력하고 다중 입력받은 걸 다중 출력으로 돌려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실 때 딱히 크게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안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이제 실제 요게 7칸인지 봐야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죠? 그 다음에 센서 3 토픽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이 안에서 구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다양하게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던진 건 저는 이걸 자동으로 그냥 또는 뭐 수동으로 눌러서 값이 가게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어 놨는데, 펑션이 받는 게 또 펑션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얼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선 요 정도로 얘기를 해놓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개를 설명드릴 게 요거 좋겠네요. 컨텍스트. 얘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원래 했던 거를 일단 같이 보면 여러분들 헷갈릴 거니까 닫아버리고요. 테스트 2번. 예, 이 친구를 가지고 한번 방금 했던 얘기를 조금 더 연장을 해볼까 생각을 해요. 일단 결과는 지금 당장 볼 건 아니고 밑줄 펑션은 앞에 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하고 이제 요런 영상 만들려고 요거 먼저 만들었고 더 카피해서 쓰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카피를 해가지고 그대로 들고 온 건데, 그죠? 요 폼이잖아요. 요 폼에 밑쪽에 두고 요거를 새로 만든 겁니다. 멀티 인풋을. 근데 요거 안에 내용을 보면 뭘 보여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앞에 거랑 비슷한데 이번에는 뭐가 없어졌죠? 예, else 같은 거 일단 다 없앴어요. 중간에 이중으로 if 구분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센서 1, 센서 2, 센서 3를 체크해 오는 것까지는 다 동일해요. 그죠?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 쓰려면 3열이 맞겠죠. 3열로 갑시다. 자, 요렇게 두고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다른 거는 크게 안 중요하고요. 리턴은 이제 원래 기본형에서 쓰는 건데 아까 봤던 거예요. 지금 제가 주석 처리를 해놨죠. 요 위에 1, 2, 3번에 있는 변수를 조금 봐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돌면서 이게 노드가 불러오기 때문에 노드가 한번 지나치면 초기화, 노드가 한번 지나치면 초기화, 노드를 한번 지나치면 초기화. 무슨 얘기냐?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뭔가 연산을 했어요. 일로 가죠. 그러면 다시 다음 데이터가 들어와요. 그럼 얘는 초기화 상태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다가 뭔가 값을 누적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어떤 동작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일종의 스태틱 변수처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context get이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context get. s1이란 이름으로 잡겠다는 겁니다. 문자 1인데 작은 따옴표로 됩니까? 자바스크립트는 그거 별로 안 따집니다. 이것도 작은 따옴표로도 아마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context.get 해갖고 이제 s1이란 이름을 받을 거고, 받아와 가지고 그 안에 값이 없다면 오지 않습니까? 이게 0을 s1에 넣고 뭔가 값이 있으면 그걸 s2에다가 그러니까 s1에 넣을 거예요. 근데 값이 초반에는 없으니까 이 세 줄은 다 뭡니까? 맞습니다. 초기화 값들입니다. 초기화 값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비교를 하면서 지금 저는 MSG다 페이로드인데 센서 1의 페이로드를 갖고 오게 되겠죠. 그럼 센 1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아까하고 앞에 센서는 똑같거든요. 그럼 1값이 들어올 겁니다. 1. 그러면 그 1을 페이로드의 MSG다 페이로드의 센서 1을 여기다 잡아놓고요. 컨텍스트 set이라는 함수로 호출해 주거든요. 9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저기 있는 S1이란 값을 지금 밑에는 제가 주석 처리를 해놨는데요. 요렇게 유지했다가 써먹는 방법이 있어요. S1을 그대로. 물론 요 코드만 달랑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조금 더 추가적인 코드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자 우리는 구분할 때 뭘로 구분했죠? 토픽으로 구분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받은 건 페이로드를 센 1에다 넣고 그 페이로드를 다시 S1에다 넣어가지고 세팅을 시켜놨다고요. get은 끌고 오는 거. 이 컨텍스트라는 뜻은 이 노드 내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로벌 get이 있어요. 또 따로. 따로 뭐 제가 노드레드를 뭐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풀 강의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될 거고요. 노드 안에서 쓰는 게 제일 흔하게 많기 때문에 플로우.get도 있고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컨텍스트가 이 노드 안에서 일종의 스태틱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S1 값이 다음에 올 때도 비교를 할 수가 있다고. 이 어느 게 같은 거냐, 어디로부터 값이 들어왔냐, 이 셋 중에 하나만 셀렉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맞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다 지금 그런 코드가 안에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요 밑에 코드까지는 풀로 열어놓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열어가지고 뭔가 약간 작업을 연습을 해보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까지 하면 이제 S1이 저 설정인 값이 설정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msg.payload에다가 우리가 값을 실을 때 이렇게 배열 리스트처럼 센1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1이죠, 1. 그리고 센서 1 이렇게 출력될 겁니다. 그리고 return msg 하면 통째로 다 날라가요, 이게. 밑에 코드 다 똑같아요. 제가 기본형이라고 적어 놓은 요 스타일대로 그냥 작성하시면 바로 여기서 리턴 값을 보내줄 거고요. 저는 이제 페이로드에다가 이렇게 다중으로 입력을 싣는 거를 직접 한번 적어 드렸습니다. 아까 봤던 예제가 조금 비슷하죠. 그럼 완료를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요거 열고 지우고, 그죠? 1 센서 1, 2 센서 2. 다시 요거를 잠깐 스탑 시켜 놓을게요. 해석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센서 1, 2 센서 2, 3 센서 3. 아까 5여 아니었습니까? 요거는 이제 규칙적으로 하려고 바꿔놨습니다. 3333.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던진 어떤 값 또는 여기서 외부의 어떤 실제 장비를 쓴다면 장비에서 오는 어떤 데이터 플로우,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어떤 함수를 만들어 놨다면 그 펑션을 이용한 플로우가 이렇게 들어오면 토픽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와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는 걸 구분을 해서 출력을 이렇게 2개짜리를 총 3번을 내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작성하기 나름이에요. 자, 영상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 우선 그 다중 입력, 다중 출력은 요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컨텍스트 계열 있죠. 요게 좀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컨텍스트 그 다음에 플로우, 글로벌 이렇게 총 3가지 변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텍스트 변수는 저장된 데이터 노드 내에서만 유효하고요. 다른 노드로는 값이 전달되진 않아요. 플로우 변수는 연결된 플로우에서 유효하고, 글로벌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역 변수입니다. 모든 노드에서 다 참조가 가능해요. 그걸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복합적인 작업을 하는 것들 당연히 쉽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두겠습니다.